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앤투자의 원유연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온도차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요,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뒤로 줄줄이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부동산 시장, 저희 부동산 이슈앤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흐름의 방향성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2부로 나눠진 부동산 이슈앤투자 1부에서는요, 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특별한 노하우로 추천해드리는 특급 매물 소개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지금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6-0000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앤투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새롭게 편성된 제가 출연하게 된 이슈앤투자를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무엇이든 프로그램에서 만났다면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내가 어디로 투자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의 11월 3일 대책이 나왔는데 8월 25일 대책처럼 아무런 무용지물이 아니고 계속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 정말 강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1강은요, 부동산은 투자로 부자 되기로 한번 제가 엮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 1강인데요. 역시나 1-1강 시간에는 부동산 이슈로 접목해서 이슈에 의해서 부동산의 자금은 쏠리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죠. 이 쏠림 현상이 있어야만 내가 들어간 곳에 쏠림 현상이 있어야만 결론은 나는 차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했더니 돈이 흩어지더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돈은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결론은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기라면 그 정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전문가가 대신 해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만큼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의 닉네임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바로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입니다. 이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가 됐던 이유가 있죠. 그만큼 치고 빠지기를 잘해서입니다. 역시나 올해도 저는 좀 많이 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버는 팁, 정책이 정부에서 이렇게 써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이슈에 접목해서 바로 향후에는 팁으로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1강은 이슈를 접목한 팁으로 전달을 하겠고요. 역시 1-2강 시간에는 콕 집어줘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콕 집어 드릴 겁니다. 돋보기를 샅샅이 살펴보고 해서 집중해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다이얼을 돌리고 저기 저 이런데요 상담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렵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더 어렵게 하는 게 뭐냐고요?
문법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말 들어보니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이게 뭐가 정답이야 이러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뭘 모르고 할 때가 오히려 잘 되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2003년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한 게 제 스스로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던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건물주를 잘못 만나서 달랑 얼마? 500만 원 남기고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랬죠. 그 500만 원으로 그래 이 돈 뭐 내가 못 벌면 다시 까먹어도 나중에 뭐 벌 수 있겠지. 그래 해보자. 그래서 500만 원으로 나의 총 재산이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까지 샀다 그랬죠.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로망이래요. 저 나이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집 하나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집 한 채 마련을 하는데 집 한 채가 그래도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바퀴 굴려야 되겠죠.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든가요. 아니면 뭐 진짜 누굴 잘 만나서 왜 신데렐라처럼 남편 하나 잘 만나니까 뚝딱 부자 되더라. 이런 복도 없으면 스스로 내가 굴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그런 복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굴렸죠. 돈을 굴렸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모르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일에 매여 있다 보면 정말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자 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세계 경쟁이 이렇고 우리나라 경쟁이 이렇고 더 어느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고 이러다 보면 맨날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놓치거든요. 투자의 기회를.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진짜 과감하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진짜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모두 다 사람들 간에는 성격에는 촉이 있다고 합니다. 촉이 발달한 사람이냐 덜 발달한 사람이냐 이 정도의 차이지 누구든지 감각은 있습니다. 촉은 있습니다. 그 촉이 그래도 요거에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한다면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촉을 발달시켜줄 사람이 바로 전문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 그래서 여기 있는 전문가, 저 김정미 원장은 그래도 이렇게 앞에 쓴 전문가들 중에서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몇십억을 만든 사람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3년하고 지금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돈을 불렸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뭐길래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신다면 뭘 모르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힘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멘토 김정미 원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거에 의해서 돈이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모아지는 데를 들어가야만 결론은 돈을 벌 수 있겠고요. 특히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 여론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여론들을 모아봤고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남의 여파는 미미하다는 세강들이 거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왜?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강남 사구는 무조건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그때 팔 수 있죠. 예전에는 공공택지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말 제대로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강남에 투자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내 통장 갖고 있다가 팔면 돈이 되니까 모처럼 목돈 마련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쉽고 안타까워요. 내가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계약금만 찔러 넣으면 팔 수 있었는데
이런 횡재가 있었는데 그 횡재를 잘라버린 거죠. 그게 좀 아쉽고요. 강남 4구 외에 21개 구는 결론은 민간은 1년 6개월, 그 다음에 공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다시 대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지방이 있는데 강남은 그래서 여파가 미미하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자랑을 할 것이고 강남 4구의 일반 분양은 특히 강남구는 정말 작습니다.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강동구는 일반 분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서초구는 일반 분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에서 왜 내가 사는 곳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킨 거야. 남양주시나 성남시는 속상하겠죠. 그 옆에 있는 구리시는 안 잡고 왜 우리만 잡아? 왜 판교도 안 잡고 우리만 잡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탄 이시도시도 잡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로 뭐냐면 주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곳을 타겟으로 삼고 청약률이 5대1 이상인 데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무조건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곳.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곳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은 이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죠. 서울의 전세가율은 73.7%인가 됩니다.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78.3%예요. 제가 정확하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의 전세가율 78.3%.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돈이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냐고요? 전세가율이 높은 데로 갭 투자한다고 움직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갭 투자를 해도 되는지,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슈를 설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시간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부동산 감들이 어디로 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완화 시기와 강화 시기가 있어요. 제가 강화 시기에 지금 강아지 그림을 내놨는데 이 강아지가 그냥 귀여운가요?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풀이 죽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 강화 시에는 반드시 눈치 작전을 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눈치 작전을 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덥석 나는 2014년처럼 갭 투자 찔러봐. 전세가율 높은 데 가가지고 무조건 막 사들여?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시기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찔러 넣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눈치를 봐야 합니다. 눈치 작전에 돌입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투자해본 사람들이 모두 알고 뭐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안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예요. 투자해본 사람들은 근질근질해요. 이 돈 지금 지금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데 뭔가 빡 해봐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래요. 중독증이 좀 있어요. 집을 사도 또 사고 싶고 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런 중독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돈 가진 사람들, 투자해본 사람들은 근질근질해요. 어디를 찔러볼까? 어디 지역을 띄워볼까?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2014년에 부동산을 완화 대책을 많이 폈어요. 금리도 있는 대로 다 내렸어요. 세금도 완화시켜줬어요. 근데 그 돈들이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집에만 투자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켰던 거예요. 예전 같으면 1800년대 같으면 1980년대 90년대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른 그래 이거 굴려야지 하고 집만 샀어요. 그런데 월세로 전환시키더란 말입니다. 이 월세 전환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월세로 전환됐을까요?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불거지는 것들이 바로 인구 절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예전보다 훨씬 어렵고 고령화로 빨리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뭘 찾을까요? 사람들은 결국은 안정적이고 싶어요. 안정적. 저만 해도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까지 뜰 수 있겠어. 좀 뭔가 누가 따박 뭐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나이 먹을수록 보편적인 생각들이 돼버려요. 보편적인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곳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부동산은. 그럼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데 그게 트렌드예요.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결론은 기본은 먹고 쓰고 자고 입는 것에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용이 들겠죠. 비용.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그만 받게 되면은 연금으로 또박또박 나오든지 아니면 월세가 나와야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사람들이 비용이 드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의료비를 더 많이 들어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월세 상품을 많이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가 불안해, 노후가 불안해, 지금은 무조건 수익 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비용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비용이 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슬슬 건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뭐로? 월세 상품으로. 월세 상품이 이제 우리가 모르게 진짜 내년부터는 월세 상품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월세 상품이 선호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월세 잘 받는 상품은 금액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정미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액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곧바로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템포 앞서가야 됩니다. 지금 시점은 월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세가 아니어도 전세를 놓는 지역에 들어가시되 월세로 전환될 때 편안하게 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매물 위주로 제가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시간을 잡고 1대1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김정미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고하시고요. 도움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특급 매물 소개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네, 부동산 이슈앤투자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수익률과 가치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6-00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향후에 팔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월세가 잘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는 금액이 많이 오르겠죠? 저점에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매물입니다. 바로 더블 역세권. 하나보단 더블 역세권이 좋고 더블 역세권 중에서도 전철에서 바로 불과 2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물건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6층 중에 5층, 건물은 총 7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력있다 볼 수 있겠고요.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 금액이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3억 1,500만 원 지금 투자해도 괜찮고 향후에 한 3억 3,50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은 3억 1,500, 전세로 놓으시는 3,500만 원 투자, 월세가 높게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월세시는 3천에 12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월세시는 실투자금 9,700만 원, 일단 전세로 놓으셨을 때는 3,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블록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점심때 한번 와보시면 밀려서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주변에 특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2종보다는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전철역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2분 거리에 있고 본 다세대 주택에 위치한 구역에 보면은 학원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성학원 유명하죠? 대성학원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건너편에는
법조타운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세입자를 살 것 같죠? 수준이 높은 세입자가 있으면 월세도 잘 낼 수 있겠죠. 월세 잘 받는 게 중요한다면 이 매물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블록을 제가 크게 등분해 봤습니다.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연구했는데 이 블록 안에 보시면 건너편에는 아까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여기는 먹자골목. 법원이 있으니까 왜 변호사들한테 뭐 하느라고 먹자골목 많겠죠. 그래서 이 블럭에 보니까 지금 다세대 주택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교육대학이 4분의 1,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그리고 고급 빌라 타운하우스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희소성 얘기하죠. 내 앞에 누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희소성이 정말 중요시되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매물이 되겠고요. 특히 조사에 의하면 월세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롯데 본사가 들어서면 구분거리에 갈 수 있는 매물인데요.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세가도 높고요. 제가 3년 만에 정말 희소성 있는 매물을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6층 중에 5층이고요. 금액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3베이 구조도 한몫을 하겠죠. 3베이 구조고 굉장히 도로변에서도 보이는 가시성이 좋은 매물입니다. 서초동 전세로 놓을 시는 3,500만 원 투자, 월세로 놓을 시는 3,12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로 놓으셨다가 월세를 전환하기 좋은 매물 서초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앤투자와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 부동산 전문가협회 이해날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이슈앤투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